조기 치매를 앓고 있는 수진과 그녀 곁을 지키는 철수. 둘의 사랑을 그린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20대 후반인 수진은 유달리 건망증이 심한데요. 어느 날 콜라와 지갑을 놓고 나온 걸 깨닫고 다시 편의점에 들어선 순간 한 남자가 자신의 콜라를 훔쳤다고 착각하여 콜라를 빼앗아 마시죠. 그렇게 수진과 철수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사랑에 빠진 둘은 결혼에 이르지만 수진의 기억력 저하 증상은 점차 악화되고 괜찮으세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자 병원을 찾은 그녀는 수진 씨, 의사로부터 조기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진단을 걸렸어. 받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수진이 앓고 있는 질환은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노인성 치매의 가장 흔한 종류이며 영화 속 수진처럼 젊은 나이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려움인 치매. 하지만 아는 만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시간 황선재 선생님과 함께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닥터인사이트 주인공으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흔히들 치매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외에도 전두축제성 치매, 파킨슨병이나 우울증에서도 치매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매 증상을 보이는 병에서 약 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나이 탓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물론 노화에 따라서 이런 치매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무조건 이게 노화가 된다고 해서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이 뇌에 축적이 되면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로 다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젊은 환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병인가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유전성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성으로 나타나고 전체 알츠하이머의 한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으로 보통 건망증을 많이 뽑는데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니었나요?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상기를 시켰을 때 기억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의 등록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꺼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은 아니어도 건망증이 심해지면 이게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치매를 진단하기 전에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 건망증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매우 일부만 치매 증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상이 심해졌을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을 때의 모습 때문인데요.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가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말을 또 되묻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되묻는다든지 방금 밥을 먹었는지 그런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상이 심해지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환자의 병력을 저희가 자세히 문진을 해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기억력의 장애가 시작이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억력 검사를 통해서 단순 기억력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실행증이나 다른 행동장애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지를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와 곁들여져서 뇌의 영상검사, MRI나 CT 같은 것도 같이 찍어서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유축이 얼마나 심하게 동반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와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이 특별히 치매에 잘 걸리는 위험군의 사람들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일단은 유전성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포이포라고 하는 그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걸리기가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젊은 나이에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비만이나 술이나 담배 이런 생활 습관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는 항콜린성 제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해서 증상의 진행이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치매라는 병은 진행을 하는 병이지만 최대한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사실 근본적인 병의 치료는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줄기세포 같은 것이 이제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렇게 치매 진단과 처방을 받은 이후에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병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평생 복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퇴행성 질환의 줄기세포 치료법이 많은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치매 역시나 이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만큼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 배아에서 채취된 줄기세포는 어떤 뇌세포를 대신해서 뇌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성체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가 뇌세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분비되는 어떤 사이토카인 같은 이제 뇌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면서 그런 퇴행성 질환을 조금 방지를 해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겠죠? 지금은 임상시험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처럼 전혀 이제 완전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과 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추기 위해서 평소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시죠.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 한국인들이 대부분 짠 음식 아니면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야채 위주의 식단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량이 부족해지기가 쉬운데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던가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비만이 되지 않도록 몸무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술이나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역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환자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족분들도 옆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가 필요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료진도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치매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 더 힘내서 치매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